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다는 아내.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. 틈만 나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시가 식구들 때문이었는데요. 아파트도 주고 현금도 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퍼줬지만 되돌아온 건 결국 배신이었다고 합니다. 대체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오늘도 시댁과 시가와 관련된 제보입니다. 네, 제보자는 60대 여성이고요. 그 3살 위인 남편이랑 결혼한 지 33년 차입니다. 그 남편은 위로는 큰형이 한 명 있고 아래로는 13살 어린 여동생,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보자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홀 시아버지가 혼자 계셨고요. 여기에 더해서 미혼인 아주버님 그리고 당시 중학생이던 시누이까지 이렇게 시가 식구들을 싹 다 모셔야 했기 때문에 친정에서 굉장히 반대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몇 날 며칠을 무릎까지 꿇으면서 결국 승낙을 받아냈고 결혼한 뒤에 친정아버지가 보증까지 서주면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그 공장이 굉장히 잘 돼서요. 직원을 10명 가까이 두면서 굉장히 사업이 커졌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보자는 집안 살림하면서 당시 중학생이던 시누이도 다 뒷바라지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점심때 되면 공장 직원들 밥도 해가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. 아유, 이거 몸이 3개라도 부족했겠네요. 예, 그나마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그 혼전 임신하는 바람에 일찍 또 결혼을 급하게 해서 나갔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다행일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. 아버님이 몸이 편치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공장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다 그냥 같이 운영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나중에 나가서도 또 월급은 또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아기 분유값도 없다 이러면서 몸이 아파서 공장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생활비도 또 추가로 주기도 하고요. 이렇게 덜보다 보니까 심지어 아주버님 속옷까지 사서 건네준 적도 있다라는 아이고야. 거예요. 뭐 집을 제보자 부부가 결혼할 때 집도 제보자 부부가 있는데 33평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도 그때 사주기도 했답니다. 아니, 아파트를 동생이 형한테 사줬다고요? 이야. 자, 시아주버니는 일단 그렇게 해치웠습니다. 박 변호사님. 네. 시누이가 고3이 됐습니다. 자, 고3이 된 시누이, 이것도 문제인데요. 대학에 가고 싶다고 밤낮 좀 사정을 했고 결국은 등록금이라든지 뭐 대학 입학부터 해가지고 월세방 생활비까지 다 됐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철없던 이 시누이가 대학생 된 이후에 카드를 몰래 썼던 것 같습니다. 카드 뭐 돌려막기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. 이 아내인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 혼주 역할도 거의 했다고 합니다. 이야. 20년 전이긴 하지만 혼주 값으로 돈도 혼수 값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해줬다고 하고요. 또 이 시누의 남편도 제보자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고 산후조리도 나중에 도맡아서 도와줬다고 합니다. 야, 시가의 모든 형제들을 다 이 제보자분이 사실상 도맡아서 지금 한 건데, 자, 이번에는 시아버지. 네, 그 시아버지가 15년쯤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. 그래서 몸 반쪽이 이제 마비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시아버지를 모시고선 온갖 뭐 양방병원, 한방병원을 다 다니고요. 그러면서 치료에 힘을 쓰게 됩니다. 한 2년 정도를 아내는 낮에는 간병인 쓰고 밤 되면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퇴근하면은 바로 아버님 병간호에만 전념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끝내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. 이런 와중에 그 아주버님이고 시누이고 단 1원 한 푼도 돈을 보태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런 와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 아주버님은 내가 집이 좀 너무 어렵다,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의금마저 싹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래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 공장이 그래도 좀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데 그냥 우리가 양보합시다 이러고 버텼던 겁니다. 그러게 버텼는데요. 시아버지 병간호 할 때부터 공장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아이고야.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. 그런 와중에 한 10년 전쯤에 그렇지 해서 이게 또 돈 들어올 때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 한 10여 명이서 짜고서 그동안 무려 한 40억 원가량 돈을 횡령을 했던 겁니다. 그 돈으로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정말 돈을 마구 썼었고 심지어는 한 직원은 언젠가 한 번은 그 직원이 외제차를 타고 고급을 타고 왔길래 야, 너 뭐 어디서 돈 있어서 그런 비싼 차를 타냐 이렇게 농담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다 돈 빼돌려서 그랬던 거고요. 사실 진짜로 충격적인 거는요. 예.
신우의 남편까지도 그 횡령에 가담을 해서 1억 원을 빼돌렸던 겁니다. 야, 이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네. 네, 정말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정말 시자도 들어가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누이, 뭐 시아주버님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시누이도 그런데 시누이의 남편 우리가 시매부라고 얘기하잖아요. 시매부까지도 이제 1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이제 고소하겠다, 신고하겠다. 해야죠. 그러니까 그 시매부의 부모님들이 싹싹싹싹 빌면서 우리가 다 갚을 테니까 고발만 하지 말아달라 또 얘기를 했어요.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고발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시누이한테 아니 당신 네 남편이 그런 거니까 돈 좀 갚아라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봐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들은 도망가 버리고 또 거래처에서도 이런 소문이 다 나니까 또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장님 부부 제보하신 분 부부가 그냥 다 돈을 갚아가면서 결국에는 개인 회생까지 하면서 돈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매일같이 힘들다 도와달라 막 전화기에 불나도록 연락해오던 시가 식구들. 현재는 뚝!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라지기 전에 연락이 한 번씩 왔다고 합니다. 일단은 아주버니가 연락 와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제보자 계속적으로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욕설 비싸게 한 것 같아요. 피도 눈물도 없는 XX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어허. 하면서 또 그 당시 동생 남편을 또 폭행을 해서 경찰까지 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이 며칠 뒤에 전화 와서 큰 오빠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횡령 때문에 지금 회사 개인회생 아니 본인 개인회생 상황이거든요. 그 얘기를 좀 설명하니까 시누이가 위로의 말 없이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제보자, 사연자께서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있는데요. 최근 암 판정을 받은 뒤에 수술까지 뭐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이 시가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막 했던 이게 너무 그냥 부글부글 하시더라는 거죠. 자,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. 자, 아낌없이 줬지만 돌아온 건 배신 배반입니다.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요? 라고 하셨는데 무슨 잘못이에요, 박 변호사님. 그렇죠. 사실 횡령을 지금 한 40억 정도 횡령을 한 거잖아요. 저는 이걸 좀 신고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뭐 친족 간의 상도례 같은 게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따로 살고 있으면 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처벌 또 민사소송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양 변호사님도 뭐 짧게요. 일단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금액이 작아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묶으면 40억 원이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. 증거들을 좀 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정말 오늘 제보해 주신 분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으로 동생들도 형님도 다 한 가족을 살리셨는데 이렇게 모두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. 몸도 마음도 아프시고요.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양심에 찔리고 그들도 결국에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힘내십시오.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